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300제 문제 계속 풀고 있죠. 지금 뭐 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이제는 201번 문제죠. 벌써 우리가 3분의 2 정도 수업을 했고 이제는 3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100문제 정도만,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100문제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100문제만 풀면 우리가 300문제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풀고 넘어갈 수 있고 이 정도만 딱 풀고 넘어가시면 세상에 이렇게 도덕이 쉬운 과목이었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번 문제 우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미의 종류는, 그쵸? 여러 가지 미가 있죠. 미가 있는데 그중에 성격이 다른 미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용모. 세 번째, 기품. 네 번째, 화장. 성격이 다른 미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라고 하는데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화장, 뭐 이렇게 4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면적인 미죠. 외면적인 미. 그런데 3번의 기품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미예요. 내면적인 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의 교양이 있다, 기품이 있다. 이런 거 어떤 걸로 느끼세요? 물론 의복이라든가 외적인 부분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외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막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대충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기품이라든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손짓이라든가 혹은 뭐 말투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용하는 용어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짧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정제돼서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깊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미의 종류는 나머지 외면적인 부분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3번 기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미와 내면적인 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르는 문제였고요. 202번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보통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 바른 몸가짐과 자세를 갖추고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생활한다. 그렇죠? 중요하죠. 두 번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드려요. 예쁘면 좋죠. 잘생기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용되는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대회들이 있죠. 미스코리아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스코리아, 옛날 미스코리아랑 지금 현재 미스코리아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통용되는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는 어떤 게 예쁘고 어느 사회에서는 또 어떤 게 예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차림과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는 얘기죠. 물론 막 많이 칠하고 많이 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차림과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성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저를 보니까 향기가 맡아지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향수를 뿌리진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열심히 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향수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향수를 뿌리는 걸 까먹어서라든가 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4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에만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낫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서 202번의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3번이죠. 외모지상주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현대사회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구성했던 외모지상주의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렇죠?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의라는 만화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름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세태가 사실 그래요. 외모지상주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죠. 외모지상주의의 아주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 회귀라 이런 부분들인데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르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됐고 2번 여성의 상품화. 여성의 상품화되는 걸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실질적으로 제시됐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뉴스라는 걸 봐요. 안 보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사회면에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뉴스를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날씨, 내일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앵커의 코멘트 이런 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날씨 기상캐스터들이 굉장히 예쁘죠. 사실 TV 나오는 사람 다 예쁜데 기상캐스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냐, 직업의 본분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생각의 뭐 차이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모지상주의 원인 중에서는 여성의 상품화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 성형수술의 증가. 아주 성형외과가 난리죠. 서울엔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은데 우스갯소리로 한 건물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한 건물 건너서 성형외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한 건물에 한 층에 성형외과가 뭐 2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고 작게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성형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수술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래는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전 엄청 짧거든요. 엄청 짧은데 속눈썹이 긴 분들은 이게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예쁘고 좋은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속눈썹을 찌른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에 안과적인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눈을 찝어가지고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저는 쌍꺼풀도 없지만 속눈썹도 짧고 그냥 뭐 사실 없어요. 볼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과에서는 쌍꺼풀이라는 거를 미용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해주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성형수술이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변모해서 외모지상주의의 좀 폐해로서 성형수술이 좀 증가한 면이 좀 있고 네 번째는 상업주의적인 대중매체. 그쵸? 대중매체에서는 여러 가지를 사실 노출하고 판매를 합니다. 진짜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뭐 의복이라든가 뭐 귀걸이, 목걸이를 팔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약간 판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예쁘게 했고 걸쳤고 뭐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를 우린 따라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4번이 역시 맞아서 그래서 상관이 없는 부분인 1번. 그쵸?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03번에는 정답이 1번인데 외모지상주의를 뭐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세태가 있을 때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204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술의 유일한 목적이 예술 자체 또는 아름다움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204번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건데 1번 도덕주의, 2번 사회주의, 3번 신미주의, 4번 예술주의.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예술의 유일한 목적이 예술 자체 또는 아름다움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바로 예술을 아름답게 본다라는 의미의 신미주의가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적어요. 그런데 신미주의와 예술주의 중에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술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술주의이지만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미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신미주의를 골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04번에는 정답이 3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05번 문제 보죠. 205번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타나는 예술에 대한 견해에 해당하는 것. 좋은 리듬, 좋은 말씨, 조화로움, 우아함이 담겨있는 예술작품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좋은 성격을 갖게 하지만 꼴사나움과 나쁜 리듬, 부조하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격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이 필요한 것이다. 요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의 주장은 아니죠. 하지만 이 질문 나온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견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1번 도덕주의, 2번 사회주의, 3번 신미주의, 4번 예술주의. 보세요. 4번 예술주의는 예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신미주의는 예술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아예 관련이 없고 1번 도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를 하거나 좋은 거를 겪게 됐을 때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괜찮아진다라고 괜찮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쁜 것들을 내가 받았을 때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물론 해석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물론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예술 작품을 내놓은 거겠지만 특히나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의 과정을 배우게 되면 예술이냐 외설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요. 정말 재밌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바로 도덕주의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20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게 되면 정말 전형적인 도덕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재밌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빨리 공부하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의 생활과 윤리에서 보면 정말 좋겠죠. 206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미, 1번 곡선의 미.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물론 지금 굉장히 일자 정장 이렇게 입고 있지만 머리 스타일은 곡선이죠. 직선도 좋겠지만 저는 곡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복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언젠가 한복을 입고 강의를 하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곡선의 미 가지고 있고 여백의 미. 그래서 우리가 수묵화라든가 한국화 같은 걸 보면 꽉 차져 있는 그림도 있지만 여백의 미를 강조했던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하죠? 그림들도 많고 또 특히나 제가 한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한옥에 언젠가는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옥은 정말 곡선의 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백의 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좋은 풍경 안에 한옥이 있고 그 풍경의 여백을 즐길 수 있는 게 또 한옥의 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여백의 미도 가지고 있고 3번 기교와 사치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것들은 기교를 부리거나 사치를 불렸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기는 해요. 뭐 특징적인 시대, 뭐 통일신라대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기교와 사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한국의 미로 봤을 때는 기교와 사치는 맞지 않다. 지금 마치 제가 입었던 까맣고 회색의 이렇게 옷처럼 좀 소박한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자연과의 조화. 여러 가지 한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뭐 궁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정말 자연과 어떻게 한번 조화롭게 살아볼까 하는 정말 조상들의 지혜와 생각이 많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한국의 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교와 사치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한국에 뭐 기교와 사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었는데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특정 세대, 특정 시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기교와 사치보다는 좀 소박하고 조화롭고 자연과의 뭐 그런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07번. 한국의 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한국의 미. 정원은 뭐 실용성. 정원은 실용성. 2번 막사발은 소박함. 3번 산수화는 여백의 미. 4번 풍자와 해악 이렇게 있죠. 207번은 1번의 정원 실용성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미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2번 막사발 같은 경우는 사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뭐 그냥 대충 그냥 아무 그릇이나 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3번은 여백의 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옥을 마치 그 풍경의 배경처럼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판소리 같은 경우는 판소리를 줄줄 외우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좋은 명창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때문에 판소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풍자와 뭐 슬프지만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실질적으로 207번의 정답은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원이 사실 우리나라에 정원이 있죠. 여러 가지 뭐 궁궐이라든가 정원이 있는데 그건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자연과의 조화를 보았다라는 부분들로 보셔야 돼서 정원 자체는 맞지만 설명해 놓은 실용성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207번의 정답이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08번. 다음 중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는 부분이죠. 1번은 기술지배 현상.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좋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발전해야 되고 뭔가 발전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샘솟고 더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다 따라하고 싶은데 벅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있고 2번 생활 공간의 축소. 생활 공간의 축소가 됐다기보다는 생활 공간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집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 혹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으시죠? 만약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인터넷 강의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을 가시거나 혼자 공부하셨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혹시 대전 분 계신가요? 부산 분도 계시죠? 그죠? 구미, 그쵸? 다 계시죠? 뭐 전주. 이렇게 생활 공간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 3번 반성 능력이 약화된 거 맞고 4번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됐죠. 그래서 누군가는 쓸 수 있는데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뭐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해 못해. 혹은 내가 컸는데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좋았었는데 아날로그적인 게 좋았는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 너무 발전한 것 때문에 나랑 뭔가 이게 공유하기가 어려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대 간 격차가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8번 같은 경우는 생활 공간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8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9번이죠. 209번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하나를 찾는 거. 다른 하나. 같은 게 아니고 1번 식량 증산. 그쵸? 식량을 좀 이렇게 증가시켜보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식량을 먹어보자. 그리고 대체 식량을 개발해보자. 라는 부분이고 2번 건강 증진. 건강 증진. 그쵸?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100세까지 사는 거는 기정사실 돼버렸어요. 혹은 그 가깝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대 수명과 진짜 수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지겨워 하면서도 실제 수명보다 기대 수명이 훨씬 높은 거 아세요? 진짜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래 살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많이 하면서 사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증진도 여기나 이슈고 3번 환경 파괴. 과학기술이 돼서 환경이 파괴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도덕과에서 얘기할 때 과학기술 얘기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 있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발전을 멈출 수도 없고, 그렇죠? 멈출 수도 없고 무작정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만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과 과목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 파괴라는 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이 당연히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4번을 보세요. 교통통신의 발달,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량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통통신의 발달하는 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환경 파괴는 원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점의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09번의 정답은 3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이 보통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좀 꼬아서 나오거나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다 나오는데 안 배운 건 안 나오죠. 그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안 배운 걸 절대 내지는 않아요. 배운 걸 내는데 무조건적으로 환경 파괴가 되니까 뭐 발전을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건 정답이 아니에요. 조화롭게 추구한다, 조화롭게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된 부분이 정답이라서 환경 파괴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맞는 얘기로 고를 수 있고요. 210번이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과학자들이 보통 사회적인 책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발전도 시키는 것도 발전시키는 건데 사회적인 책임이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1번, 결과를 예측해서 기술의 해악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이라는 거 물론 좋은 방면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 목적이 불순하게 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도 정말 나쁘게 활용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나쁘게 활용하지만 그래도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2번, 인류와 사회의 선을 위해서 기여하는 윤리적인 과학기술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이런 개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가게 되면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학기술과 윤리가 어디서 만나서 부딪혀서 싸우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을 할 거고요. 3번, 좋은 의도의 연구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도덕과 과목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어떤 그런 핵이나 이런 부분을 발전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폭탄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폭탄을 발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원래 좋은 의미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다르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인체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해당이 되겠죠. 4번, 미래는 알 수 없기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악 상태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반성해야 된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나쁜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뿐인데 예측할 수 없는 건 맞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악성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반성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10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해악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0번의 문제는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11번이죠. 다음 중 도덕의 의미로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도덕의 의미로 가장 알맞는 거. 우리가 도덕이라는 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1번, 양심에만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양심에만 따라서 행동해요? 2번,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우린 도덕을 항상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고 말하죠. 법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3번, 시공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공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4번, 문화권마다 따라야 되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거는 문화권마다 따라야 되는 규범 뭐예요? 우리 뭐라고 말했어요? 문화권마다 다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예절 얘기했었잖아요. 문화권마다 따라야 되는 규범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 왜예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사해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거나 안녕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나라 가면은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느 나라 가면은 키스를 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 가면 껴안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반갑고 그쵸? 기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문화권마다 따라야 되는 규범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답은 2번. 그래서 도덕하고 예절을 좀 구분해 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문제였고 212번. 자아 존중감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뭐예요? 나를 존중해서 좀 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보통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또 멀리 나아가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을 못해요. 아실 거예요. 2번, 자신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맞는 얘기고 3번,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때 자아 존중감은 향상되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존중감이 좀 낮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회에 이바지하게 됐을 때 뭔가 자랑스럽고 그쵸? 기분 좋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뭔가 한층 성장한 느낌이 들고 요럴 때 이런 부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목표라는 것은 높이 잡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어떤 사람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높이 잡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적당히 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게 잡아서 그거에 맞게 하는 게 자기 속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번 자아 존중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뭐 성취감을 높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212번에는 정답이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213번 자아와 관련된 물음으로 부적절한 거. 나 자신하고 말하는 거랑 부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1번 나는 누구인가? 맨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는 자아 맞죠? 2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쵸? 자아와 관련된 거 맞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가? 3번 나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소유적인 부분은 자아랑은 사실 관련이 없죠. 아니 뭐 사실 길게 보면 자아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유적인 부분은 자아 관련된 물음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죠. 소유적인 부분, 그렇죠? 소유적인 부분은 사실 내가 뭘 가질 수 있는가, 내가 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거지 자아 관련된 물음으로 보기는 맞지 않다. 그래서 213번에는 3번이 정답이겠고요. 214번 다음 중 유행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 1번 값비싼 제품보다는 실용적인 제품을 구입한다. 2번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어울리는 유행을 따른다. 3번 다수의 친구들이 선호하는 유행을 따른다. 4번 또래 집단보다는 성인층의 유행을 따른다. 유행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르더라도 사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값비싼 제품보다는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이거는 유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맞을 수 있지만 항상 뭐 실용적인 것만 구입할 수는 없겠죠. 2번은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어울리는 유행을 따른다. 그쵸?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도저히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걸 그러냐면 제가 성격이 여성스럽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막 프릴 달리고 막 양갈래 머리 막 이런 거를 막 유행한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도저히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막 프릴 달린 공주 원피스에 핑크한 그런 옷에다가 막 양갈래 머리하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어울리지도 않겠지만 제가 성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에 어울리는 유행을 따르는 것은 유행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행을 따르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걸러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어릴 때는 다 따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4번에는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15번 아래의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밑줄 친 부분에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신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이 있다. 1번 몸무게, 이거 신체적인 부분이죠. 2번 거주지역, 환경적인 부분이죠. 3번 좌우명, 내면적인 부분. 4번 교우관계, 이거 사회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명은 사실 옛날에는 막 좌우명 얘기하면은 누가 막 정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좋은 좌우명. 그리고 막 검색해보죠, 인터넷에. 그래서 진짜 최대한 좋은 좌우명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에 좌우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좌우명이라는 거는 내면적인 부분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쵸?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좌우명 같은 경우가 내면적인 부분이고 이거에 또 솔직히 가치관 같은 거 들어가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왔다 갔다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의 그 내면적인 부분인 좌우명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우명을 갖고 계신가요? 좌우명? 그러니까 좌우명을 억지로 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물어나거나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거나 이럴 때 그냥 갑자기 정하는 게 좌우명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6번에 다음 중 개성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1번,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인기 개그맨의 흉내를 내는 것을 개성이라고 한다. 개성은 걸음걸이, 표정, 옷차림 등의 외적인 것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4번, 일시적으로 사회에 널리 퍼진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2, 3, 4번 다 틀렸고 1번 보시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고유한 특성. 이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개성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걸로 옛날엔 사실 개성이라는 게 막 튀고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개성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성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16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7번. 유행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옷차림, 신발 등 패션 분야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렇죠?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인기 연예인의 신상품 등은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 유행은 언어, 음식,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다.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보통 유행의 특징이라고 보죠. 그런데 3번 보세요. 인기 연예인들의 신상품 등은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 절대 아니죠. 무조건 전염성이 강하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엔 그런 거 옛날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 드라마 있었어요. 드라마 있었는데 현빈이 그 반짝이 트레이닝복 입고 나왔었어요. 제가 왜 시크릿 가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그 반짝이 트레이닝복을 입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그게 인기 연예인들의 신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면 다 그 반짝이 그걸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전염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인기 있거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뭘 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완판. 그래서 왜 이름 같은 거 붙이잖아요. 땡땡땡의 귀걸이, 그쵸? 뭐 땡땡땡의 뭐 자켓, 뭐 이런 것들이 붙이게 되면은 무조건 잘 팔리기 때문에 인기 연예인들의 신상품 등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 유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17번에는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18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어색한 것. 1번.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 이거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거고 2번.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자신에 맞게 활용한다. 그쵸? 주변의 말만 듣는다. 이러면 정답이 아니었는데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자신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맞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3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삶의 목표 설정에 반영하는 거 중요하고 4번 물질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가치보다 우선시한다. 노력으로 옳지 않죠. 물질적 가치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가치에도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나 도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나 내면적인 가치가 훨씬 더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는 맞지 않다. 정답이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19번이죠. 다음 중 주체적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 주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걸 보셔야 되는데 1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의지를 기른다. 아유, 바로 나왔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임상아인가 가수 임상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뮤지컬을 하고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주체적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보세요. 타인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삶의 목표를 조정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실천하고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되면 주체적인 삶의 모습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셔야지 주체적인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220번. 다음 중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아를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일기를 써보는 등 성찰할 시간을 갖는다. 일기, 성찰, 그쵸?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걸 갖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 주변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지만 나 스스로 나를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타인의 말만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조언을 듣는 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 3번, 유행을 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유행을 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주목한다는 건 유행을 무작정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유행을 쫓는 과정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고 성찰할 시간을 갖는다. 주목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유행을 쫓기만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 됐고요. 4번,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서 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 간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20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221번, 다음 중 유행을 따르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남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고 2번, 또래 친구들과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고 3번, 친구들과 나눌 대화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고 4번,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세요. 1번, 2번, 3번은 어쨌든 간에 유행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고 연예인이 저걸 하고 나오는데 내가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 2번, 뭐 또래 친구들하고 동질감. 왜냐면 다 하는데, 다 갖고 있는데 유행하는 거 저거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에 하고 싶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친구들하고 나눌 대화 소재. 야, 너 이번에 그거 샀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봤어? 뭐 이런 거. 그런데 4번,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유행을 안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유행을 따르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우리가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22번이죠. 아래의 취미 활동은 영희 씨에게 어떤 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아래의 취미 활동. 영희 씨의 우표 수집은 청소년 때의 한때 유행이라든가 마니아적인 취향을 넘어섰대요. 그녀는 중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 청소년 우표 전시회에 처음 참가했고 대개는 유명인 자동차, 건물, 곤충, 풍물들이 우표 수집의 단골 주제였었는데 그녀는 사람의 표정에 실린 희로애락을 주제로 삼았었다. 그래서 이 대회 이후에도 그녀의 우표 수집 주제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영희 씨가 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우표 수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표 수집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는다라는 의미의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1번 개성, 2번 자신감, 3번 유행 감각, 4번 자아 존중감, 1번 개성이죠. 우표 수집을 하긴 해요. 한때 우표 수집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표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쵸? 제가 너무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우표 모르시는 분이 있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쵸? 우리는 SNS 세대죠. 이메일, 이제 이메일로 편지 쓰는 것도 잘 안 하시죠? 그쵸? 맞아. 그랬어. 저도 물론 우표를 제 손으로 구매해 본 지가 상당히 오래가 되긴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우표 수집 많이 했거든요. 우표 수집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편지를 잘 받을 기회도 없지만 거의 소인이라든가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리고 택배에는 우표를 안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우표 수집을 하는 게 좀 마니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대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에 대한 주제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감도 아니요, 유행도 다른 것도 아니요, 자아 존중하고 상관이 없는 개성에 관련된 거, 그쵸?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부분이기 때문에 222번 같은 경우는 1번 개성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0번의 정답은 1번인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우표를 모를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우표를 정말 실제로 내가 막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막 추억이 지금 새록새록인데 겨울 되면은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그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구매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나 너무 옛날 사람이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검색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되게 전래동화 지금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가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한번 그 우표라는 게 금액별로 있어요. 금액별로 있으니까 가까운 우체국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우체국 가서 우표 한번 모아보세요. 요즘에는 굉장히 그게 개성적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우표 수집하는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시면 좋겠어요. 223번.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 땡땡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나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대접해 줄 때 형성이 된대요. 땡땡은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1번 개성, 2번 자신감, 3번 유행감각, 4번 자아 존중감이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개성은 아니죠. 개성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에요. 3번 유행감각도 아니죠. 자아 존중감이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소중한 존재로 해주지 않으면 존중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 상대방을 뭐 무시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제해야겠죠? 그 사람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224번.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죠. 좋은 거죠. 2번.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계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주변의 조언에만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고 4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다 긍정적인데 3번. 겪게 되는 문제들을 주변의 조언에만 따라서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나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비슷한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나의 케이스는 남의 케이스랑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뭐 어떤 와중에는 똑같은 방법을 내가 해도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그건 그 사람의 해결 방법이고 조언을 들어보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들어보고 나만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주변의 조언에만 따르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주변이 없어졌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 얘기를 해도 사람이 없는 거야.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누구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누구의 조언에 따를 거야?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4번 같은 경우는 3번. 주변의 조언에만 따르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보기 어려운 것의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225번 마지막 문제죠. 225번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중 개성 이루는 것들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 1번 걸음걸이, 2번 적성, 3번 피부 색깔, 4번 타고난 목소리. 개성을 이루는 것 중에서 다른 부분들인데 적성, 피부 색깔, 타고난 목소리. 내 그냥 목소리라고 안 했죠. 그쵸? 적성은 타고난다라고 보통 해요. 그런데 적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떻게 내가 발견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성, 피부 색깔 같은 경우 물론 어떤 분들이 아니 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까만 피부로 태어났지만 검정색 그러니까 좀 짙은 피부로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얘지지 않았냐. 뭐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여름에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하얀 사람도 좀 약간 색깔이 짙어지지 않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적성이라든가 피부 색깔 특히나 타고난 목소리 같은 경우 제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 말하면서 너무 웃긴데 어쨌든 적성 그 다음에 피부 색깔, 타고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미 타고난 거예요. 내가 이미 갖고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개성이 있는 거죠. 적성도 그렇고 피부 색깔, 타고난 목소리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있는 건데 이 와중에 걸음걸이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타고난 거. 걸음걸이는 후천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성명 아닐 수 있고요. 피부 색깔 태닝하면 되고요. 뭐 타고난 목소리 같은 경우 바꾸면 돼요. 뭐 요즘에 성대 수술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선천적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걸음걸이는 바꿀 수 있다.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좀 남성스럽다고 했는데 남성스럽다라는 것이 남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약간 걸음걸이가 원래는 되게 빠르고 약간 흔들흔들 거리면서 약간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걷지 말아라. 치마 입고 그렇게 걸면 고릴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다리 무릎 사이를 이렇게 붙이면서 여성스럽게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그쵸? 무릎 사이를 이렇게 붙이면서 걷다 보니까 좀 여성스럽게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걸음걸이라는 것은 개성을 이루는 것들 중에서 후천적인 거고 적성 피부 색깔 타고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걸음걸이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5번 문제까지 벌써 풀어봤고 이제는 226번부터 또 250번까지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